뭐야? 부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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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세종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광주도요? 예. 다 나오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셋째 시간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엑기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자, 1번. 갑에서 병으로 된 등기. 중간 생략에서 등기가 같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일단 등기가 가면 그거 유효죠. 왜냐면 실체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번. 을이 갑토지를 상속받았고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안 하고 병한테 팔아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갑에서 매수자 병한테로 직접 등기 넘긴 거죠. 이것도 지금 중간 생략 등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기는 일단 유효하다는 겁니다. 3번. 중간 생략 등기를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하시면 그럼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러면 무효죠. 4번. 중간 생략 등기가 적법한 등기의 그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을 쓴단 말이에요. 등기의 원인. 서류를 쓸 때 말이죠.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이런 식으로 매매. 네? 아니면 뭐 증여 이런 식으로. 뭐 그것도 아니면 뭐 상속 이런 식으로. 원인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것대로 맞춰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서류 쓸 때 거기다가 등기 원인에다가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등기관이 나가라 그럽니다. 안 됩니다. 이거. 내부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고 해도 서류 쓸 땐 걷다가 매매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맞거든요. 중간 생략이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자, 그다음 밑에 2번에 보시면 중간 생략에 합의가 있는 경우, 자, 오른쪽 3번에 합의가 없는 경우들로 쪼개져 있는데 일단 먼저 합의가 된 경우입니다. 중간 생략에 합의가 됐다는 거는 최초 매도인 갑 중간자 을 최종 매수인 병 셋이서 3자 간 합의가 됐다. 그걸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먼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병이 갑을 상대로 하여서 직접적인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처럼 굳이 을 대위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죠. 합의가 됐는데도 대위해서 청구하죠. 굳이 원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원하면.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절차적으로. 자, 3번입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청구권 이거 결국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취득한 거란 말이죠. 중간 생략에 합의가 돼도 이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 안 없어져요. 중간 생략의 합의는 어쨌든 일단 처음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자, 그 상태에서 을이 등기를 안 받고 미등기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또 병한테다가 전매하는 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을하고 갑하고 매매 계약도 했고, 그리고 병하고 을하고 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을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자, 갑과 체결한 계약을 원인으로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 그죠? 채권적 청구. 네? 없어져 버린 자신감. 네? 채권적 청구. 예. 괜찮습니다. 근데 요 상태에서 셋이서 중간 생략에서 갑에서 병한테 곧바로 등기하자고 합의가 됐다는 거죠. 3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3명이서 이렇게 3자 간의 중간 생략에 합의를 하여도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가진 요 등기 청구권 요거 자체가 3자 간 합의로 소멸하는가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갑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도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은 을 상대로 해서 대금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갑의 대금 청구권, 이것도 3자 간 합의가 있었어도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지급 안 했어요. 근데 병이 자꾸 등기 넘기래요. 그러면 갑은 등기를 넘겨야 돼요? 이전 등기 거절할 수 있어요? 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거절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돈 받는 게 먼저예요? 등기 넘겨주는 게 먼저예요? 동시이행관계죠. 네, 동시이행관계니까 돈 안 들어왔으니까 나 등기 안 넘겨. 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을이 갑에 대해서 갖는 등기 청구권 소멸되지 않고, 자 4번 내려가시면은 갑이 반대로 을 상대로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도 안 없어지고 행사상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5번 갑에 을 상대로 가지는 매매대금 이 미지급, 너 돈 안 주네? 이거를 이유로 해서 병한테로의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니까요. 자 6번 내려갑니다. 만약에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해 있다면 이러면 무효가 됩니다. 중간생략 합의 자체가 다 무효죠. 그러면 이제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지문들은 보실 필요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3번에 보시면은 중간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갑과 을의 계약과 을과 병의 계약은 있었지만 3자 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첫째,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때 병은 어떻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 거죠? 대위해서. 그죠? 을을 대위해서 청구를 하셔야 된다. 자 3번입니다. 병은 자 갑 동의 없이 을이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의 등기 청구권이에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권이에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양도의 대항력 생기려면은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갑의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병이 등기 청구권 받아서 갑한테 직접 행사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안 된다. 자, 중간생략 등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 풀러갑니다. 중간생략 등기. 자, 문제집 117페이지. 117페이지 25번 문제입니다. 25번.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또 병한테다가 또 전매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기억에 중간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죠. 그러면 갑이 을 상대로 지는 등기 의무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같은 맥락으로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거죠.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죠. 그죠?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청구권, 그거를 양도하고 싶군요. 통지만 하면 돼요?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지만으로? 아니요. 틀림. 자, 디귿입니다. 갑, 을, 병 세 사람 사이에서 중간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잖아요. 지금 3자 간 합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등기는 갔어요. 그럼 그 등기 그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실체에 부합하거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리얼 갑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에 관해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매매대금 인상하기로 한 거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인상된 대금이 지금 지급됐다고요? 지급되지 않았다고요? 지급되지 않았죠. 좀 돈도 안 들어왔죠.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이 병한테 대한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리을은 맞죠. 자, 그래서 기응리은 디귿이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7번 문제. 네? 왜요? 한점 찾고 있었어요? 예, 리을을 찾으셨어요? 예. 리을을 넣어놨어야 됐네, 그죠? 그래야 이게 쏘갔을 텐데.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27번 문제. X 토지가 최초 매도인 갑으로부터 중간자 을,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병한테 이제 순차 매도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자, 그리고 또한 또 을과 병 사이에서의 또 계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줄 보시면은 갑을 병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갑이 병에게 직접 등기를 하는 합의까지 했죠. 중간 생략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옳은 것은, 자, 기읍 을에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없어지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틀림. 니은 아까 봤던 지문이죠.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을 했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 지금 인상된 매매 대금이 지급됐어요, 지급되지 않았어요? 지급되지 않았거든.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한테로의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해도 되죠. 거절해도 되죠. 자, 디귿입니다. 뭐가 보이죠? 허가구역이 보이죠. 허가구역. 허가구역 안에서였으니까 이때는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허가구역 나오자마자 그냥 문장 끝에 가서 무효인지 유효인지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아요, 지금. 정답은 4번이죠. 니은 디귿. 자, 다음 등기법 내용입니다. 자, 책을 엑기스를요. 일단 44페이지. 자, 44페이지에 등기의 추정력을 좀 보겠습니다. 추정력. 아니요, 가등기 먼저 보죠. 가등기. 자, 가등기 43페이지요. 43페이지. 이 등기제도 순서가 우리 문제집하고 조금 달라요. 자, 43페이지. 자, 일단 먼저 가등기를 통해서 보전하는 권리는 뭐냐? 자, 동그라미 1번.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해선 가등기 할 수 없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정지 조건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지 조건이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서의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럼 가등기 해도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본등기 전. 일단 가등기만으로는 이전 등기 청구할 법률 관계 있다고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죠. 법률 관계 추정되지 않는다. 자, 2번입니다.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때 가등기 권리자가 이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말소 청구 돼, 안 돼? 자, 갑이 처음에 소유자였고요. 이 상태에서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당장에는 본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가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가등기를 해놨더니 갑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다가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일단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을은 순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아직 본등기를 안 했으니까 얘는 현재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아직 아니거든. 아직은 소유자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을이 여기서 너 뭐야 너 지금? 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말소 시켜 이거. 말소 청구. 이거 돼 안 돼? 이게 안 된다. 절차적으로 지금은 말소 청구를 병한테다가 할 게 아니라 저 갑을 상대로 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셔야 되겠죠. 3번. 가등기된 이전 등기 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기 청구권 양도할 때는 주등기로 하면 안 됩니다. 부기등기 형태, 순위 보전을 위해서 양도해야 됩니다. 4번.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누구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을이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를 청구하잖아요. 본등기를 청구하죠. 그럼 갑 상대로 청구해야 돼, 병 상대로 청구해야 돼요. 갑 상대로 청구해야 되죠.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가등기 당시 의무자, 갑을 상대로 죠. 왜냐면 을이 갖고 있는 본등기 청구권 요거 물권이에요, 요거 채권이에요. 이거 채권이거든요.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했던 그자한테다가 청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3자한테는 청구하는 거 아니고요. 자, 내려갑니다. 그럼 본등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물권이 변동됩니다. 본등기를 통해서 을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언제부터 소유자 된다고요? 본등기 한 때부터. 가등기 한 때부터 X. 본등기 한 때부터죠. 따라서 소급표 있다 없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가등기 후에 저당권 설정이 돼 있네요. 본등기 하고 나면 이런 중간에 들어온 권리들 있죠? 없어집니다. 지권 말소 처리되어 저당권 소멸된다는 거죠. 자, 3번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가압류 등기도 중간 취득 등기죠. 나중에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가 되고 나면 이 가압류도 어떻게 되냐? 말소 처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기타 지분들. 갑명의에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있었고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갑이 빨라요? 을이 빨라요? 갑이 빠르죠. 그래서 갑이 둘째 줄에 본등기 했죠. 그럼 갑의 저당권이 더 우선한다는 거죠. 순위가 보존되어 있었으니까요.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받았다. 그런 후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던 사건인데요. 자, 이건 요 사건이에요. 갑이 소유자였고 그리고 을이 일단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가등기를 해놨는데 그 부동산에 전세권자가 들어온 거예요. 갑이 전세를 받았어요. 팔아먹은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을이 소유권 취득할 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대요. 별도의 본등기를 받으셨대요. 첫째 줄 별도의 본등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갑에서 을로. 그럼 이 전세권이가 어떻게 되냐? 안 없어져요. 얘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바뀌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얘를 중간 취득 등기를 없애려면은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요. 절차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려면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가등기를 안 쓰고 그냥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을이 등기할 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로 했다고요? 별도로 소유권 등기 받으셨다고요? 별도로 받으셨다는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전세권이 소멸했다, 소멸하지 않았다. 소멸하지 않은 거예요. 을은 전세권 없애버리고 싶죠. 그래서 을이 나 이거 할래. 이걸로 본등기 청구할래? 라고 했던 거. 이렇게 된 사람. 그랬더니 병이 주장했던 거예요. 아니지. 이미 너는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건 혼동돼가지고 가등기 없어진 거지, 바보야. 라고 병이 주장했던 거예요.
지금 당사자들 지금 주장 이해되세요? 을은 전세권을 없애고 싶으니까 이미 소유자가 됐지만 가등기로 본등기 청구하겠다는 거고, 얘 없애기 위해서. 병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병. 혼동돼서 없어졌으니까. 그런 주장이었어요. 판사님은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을이 별도로 소유권 등기 받는 거 하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는 거는 을한테 있어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리잖아요. 전세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그래서 이 전세권을 을 입장에서는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 별도로 소유권 등기를 했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이거를 인정해줬던 사건입니다. 가능하다고요. 실익이 있다는 거죠. 문장 다시 보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전세권이 안 없어졌거든요.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가 있었다 그러죠. 이게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가불병 중에 누구 말하는 거죠? 병 말하는 거죠. 전세권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제3자 명의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했던 사건.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뒤로 와서 이제 등기의 추정력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등기가 경료되면은 형식적 등기가 경료돼 있더라도 그 등기가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해주는 힘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등기가 된 그 권리, 뭐 대부분 소유권이겠죠. 그거는 등기 명의자가 갖고 있는 걸로 추정해 줍니다. 2번, 명의자가 원인, 행위, 태양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다. 추정력은 반대 입증으로만 깨질 수 있습니다. 반대 입증. 3번, 추정력 개념이죠.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료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죠. 이때 근저당권 성립을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때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되지만 기본계약까지 추정되는 건 아니죠. 기본계약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도 추정력이 있지만 지금 동그라미 1번처럼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럼 보존등기 추정력이 어떻게 된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2번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 소유자는 나 넘긴 적 없는데?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이때도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져버리죠. 자, 3번 내려갑니다. 이전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첫째,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자, 동그라미 2번은 제3자에 대해서도, 3번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이 추정력들을 다 주장할 수 있고 원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4번 내려갑니다. 부동산 명의인이 매도인입니다. 그 사람을 소유자로 믿고 매수했어요. 그럼 얘는 무과실 점유자라는, 무과실 추정, 무과실 점유가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매수할 때 그 부동산의 명의자하고, 부동산 현재 명의자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는 그 매도인 있죠. 일치하는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매도인과 명의자를 확인해야죠. 확인. 일치. 확인해서 부동산 샀죠. 그럼 잘못이 있는 걸로, 잘못이 없는 걸로? 잘못 없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이 명의자, 이거는 이제 등기부 보고 확인해야죠. 등기부.
등기부상에 그 사람 명의가 맞나? 확인하고 매도인 왔을 때 그 사람 신분증 보고 이 사람 맞는지 확인해야 되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는 거죠. 그거 확인 다 하셨으면 무과실로 추정해준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가 됐잖아요. 이거 위조했다는 거죠, 지금. 위조해서 말소시키면 물권 소멸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 안 되죠. 소멸 안 되죠. 등기는 효력의 존속 요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6번 내려가시면은 사망자 명의로 신청했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등기를 신청하셨다는 거죠. 말 안 되죠? 이거 추정력 인정 못 받아요. 죽고 나서 등기 신청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해요? 죽었잖아요. 못하죠. 말 안 되죠. 추정력 깨져버립니다. 근데 7번은요. 등기 의무자 사망 전에 그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추정력 인정해준다. 원인이 존재했다고요?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원인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등기 신청한 거죠? 죽었는데. 상속인들이 신청합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토지 관련된 서류를 보니까 갑으로부터 을한테로 명의가 넘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이전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 걸로. 그럼 이전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등기 신청한 날짜가 있겠죠. 그 등기를 신청한 날이, 갑이 신청한 날이 이게 예를 들어서 7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서류상. 7월 20일에 등기 신청을 했고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갑이 이미 7월 15일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죽고 나서 등기 신청한 거잖아. 말 된다고 말 안 된다고. 말 안 되니까 이 등기는 추정력 인정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등기 신청된 걸로 서류상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력 인정 안 된다라는 게 6번 지문이에요. 6번 지문. 자, 근데 이런 상황이라도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미 7월 1일자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매매 계약을 했었던 사실이 있다는 거는 등기 원인이 있었다는 거다, 없었다는 거다? 있었다는 거죠. 등기 원인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갑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갑의 매매 계약상 그 지위를 상속받거든요. 그래서 상속인이 서류 잘 맞춰가지고 갑이 등기 신청한 걸로 해서 등기를 넘겨줬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원인대로 등기가 간 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추정력을 인정받는다는 지문. 그게 지금 바로 그 밑에 지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자,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등기에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추정력 인정받는다. 자, 그리고 8번처럼 8번은 부동산 등기 관련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움직였던 겁니다. 이 법률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당연히 추정력 인정받겠죠. 자, 9번입니다. 전 소유 명의자가 알고 봤더니 실제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게 뭐냐? 허무인이죠. 허무인 명의로 된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 등기를 받으면 계속 무효죠. 추정력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돼요. 10번.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됐습니다. 이거 반대 입증됐다는 거죠. 반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때
때는 추정력이 어떻게 된다? 깨져버려요. 11번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물건이 소멸한다, 소멸되지 않는다? 위조해서 말소시켰다는 거예요. 물건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 안 됩니다. 소멸 안 됩니다. 회복 등기 돼야 회복된다. 회복 등기 안 해도 권리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어요. 여전히 적법 권리로 추정입니다. 지금 여기 5번 지문하고 위에 5번 지문하고 11번 지문하고 맥이 똑같습니다. 불법 위조 말소시켜도 권리 안 없어진다. 다음 페이지요. 자, 나머지 등기 제도들은 일단 먼저 이중보존 등기입니다. 이중보존 등기가 나왔을 때는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 무효를 아시면 되고요. 자, 밑에 2번 무효 등기를 유용할 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존 건물이 멸실됐고 건물이 다시 신축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멸실된 건물하고 신축된 건물은 같은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죠. 그러면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돼요? 옛날 거 가져다가 쓰면 돼요? 새로 개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등기부로서는 유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효력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럼 밑에 3번에 실체에 부합한다라는 말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절차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결과를 중시한다는 표현이에요. 실체에 부합. 그래서 실체에 부합하게 되면 결국 등기가 유효가 되거든요. 1번 토지대장상에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최초에 명의자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 받는 게 그게 절차적으로 맞다는 내용이죠. 이거를 우리가 건물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축한 자.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어떤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 건물을 신축하면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 없이도 취득해요. 등기 없이도 취득했죠. 그리고 나서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한테 파는 걸로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을이 소유자 되려면 을은 등기해야 돼? 을은 등기 안 해도 돼? 을은 등기 안 해도 되거든요. 을도 등기해야 되죠. 을은 등기해야 되죠. 그죠? 네, 정신 나갔죠? 을은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을이 등기를 할 때 일단 갑의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존 등기. 네? 보존 등기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을한테 이렇게 이전시켜줘. 이전 등기 좀. 이렇게 해야 을이 소유자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토지로 가져오면 요걸 하는 거예요. 토지 대장상 이전 등록 받는 그 사람은, 이전 받는 사람은 최초에 명의자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야지 얘가 보존 등기 하면서 어떻게 돼요? 취득세를 내겠지. 취득세를 얘가. 그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내야 돼요. 또 젠장 양도세도 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 너 취득세 또 내라. 또 뜯고 이렇게. 계속 뜯어야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야 그냥 신축한 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지 말고 곧바로 매수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자 이럴 수 있거든요. 세금 아끼려고. 국가 입장에서 이거 싫지만 결국 이거는 실체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하든 을 명의로 곧바로 보존 등기했든 결과는 같다 다르다. 결과는 같다. 따라서 이거 유효라는 거예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다. 유효. 요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신축한 자, 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승계 취득 받으려는 을, 승계 취득자 합의를 통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을 명의로 곧바로 보존 등기했다는 거죠. 그것도 일단 실체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다.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다는 거죠.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부지런한 거죠. 부지런하게 움직인 거죠. 유효입니다. 유효. 자, 이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문제 119페이지 문제집. 자, 119페이지 29번 문제.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1번 어떤 표현 보이세요? 원인 없이 말소됐다. 위조 말소입니다. 물권 효력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존속 요건 아닙니다. 자, 2번 미등기 건물의 승계 취득자가 원시 취득자하고 둘이서 합의하고 이 이전받는 사람 명의로 곧바로 지금 보존 등기했다는 거죠. 이것도 유효하다는 거죠. 실체 부합. 자, 3번 멸실된 건물이 있고 신축된 건물이 있는 거죠. 이거는 유용시켜요, 못 시켜요? 안 됩니다. 이거 유용할 수 없고 새로 등기부 개설하시는 게 맞아요. 유용할 수 없다. 맞죠? 자, 4번은 중복된 보존 등기 나오죠. 이중 보존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시간적으로 먼저 격려된 선 등기가 유효, 그리고 후 등기 무효라 그랬죠. 지금 현재 문장 잘 보시면은 문장 끝에 후 등기가 무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근데 그 뒤에서 말하는 거는 뭐죠? 중간 생략 등기죠. 지금 중간 생략 등기 보이세요? 첫째 줄 끝에 이거 유효다 무효다? 이러면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이었으면 유효였겠죠. 근데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하니까 무효입니다. 5번 정답. 자, 그 다음 이제 31번 내려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아까 봤던 질문이죠.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시키겠다는 거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1번 바로 정답. 2번 뭐가 보이세요? 원인 없이 말소. 영향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3번 가등기가 있더라도 등기 청구할 법률 관계 있다고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된다. 자, 4번입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쳤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께서는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나오네요. 자, 이런 등기를 중간 취득 등기라고 합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죠. 이거는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등기관을 말하는 거죠. 등기관. 그죠? 등기소 가면 누가 앉아 있어요? 등기소 가면. 등기소 가보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앉아 있다고. 등기관. 공무원이죠. 이분이 이런 중간 취득 등기들 직권 말소 처리합니다. 자, 5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1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120페이지 33번 문제 이어서 계속 풀겠습니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1번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전 등기 청구할 법률 관계 있다고 추정 된다고요? 추정 이거 안 된다고요? 안 된다.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죠. 주등기로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양도 가능합니다. 자, 3번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마쳤네요. 그럼 결국에 본등기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돼요. 그때 그 물권 변동은 가등기한 때부터다, 본등기한 때부터다? 본등기한 때부터죠. 3번은요, 지금 가등기한 때로 소급 틀림. 4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네요. 그러면 이후에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때 가등기 당시 의무자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돼요? 현재요, 가등기 당시요? 가등기 당시죠, 가등기 당시. 자, 근데 지금 둘째 줄에 현재 명의인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틀렸습니다. 자, 5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해서 무효인 중복등기 말소 청구가 되냐는 물음입니다. 일단 무효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려면 소유자가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등기 했어요? 가등기만 해놨어요? 가등기만 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맞는 말이죠, 5번 정도. 35번 문제 틀린 것은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부기등기로 양도. 2번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위조해서 말소시켰다. 그럼 근저당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여전히 그 근저당권의 둘째 줄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습니다. 3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맞춰지면,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한때로 소급 X입니다. 본등기 한때부터입니다. 3번 정답. 4번처럼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되었던 계약서가 지금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됐잖아요. 그럼 추정력 계속 유지되어 깨져요. 깨져야죠. 반대 입증됐으니까. 봉멸된다. 5번 뭐가 보이죠? 중복된 보존등기. 보이세요? 첫째 줄 중복된 보존등기. 그 밑에 줄 내려가 보세요. 후 등기는, 후행 보존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후등기 무효. 자, 37번 내려갑니다. 등기 추정력 깨지는 경우를 찾으라 그러네요. 기억해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는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추정력 인정이다, 깨진다? 깨지죠, 깨지죠. 니은 등기 명의자의 지분 분자 합계가, 네? 무슨 뭐 분모를 초과한다는 거죠. 네? 분자 합계가 분모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셋이서 공유합니다. 셋이서. 네? 셋이서 공유하면은 뭐 지분이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문제 없죠. 그죠? 이 합계가 얼마예요? 예? 이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예를 들어 이걸 다 이거 합쳤더니 어디가 더 크다고요? 예? 분자가 더 크다고요, 분자.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렇다는 거죠. 이 말 돼, 말 안 돼, 이거. 이 1을 초과해버렸죠. 말 안 되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추정력은 깨진다는 겁니다. 자, 디귿. 보존 등기의 명의자는 자기가 양수받은 거라고 하는데 전 소유자는 나 양도한 적 없어. 양도 사실 부인하죠. 깨지죠, 깨지죠. 5번 정답. 다음 페이지. 39번 문제. 등기의 추정력 옳은 것을 고르라는 지문입니다. 자, 기억에 가등기가 지금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부적법 말소가 됐습니다. 이러면 가등기 권리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위조해서 말소됐으니까 안 없어지겠죠. 따라서 가등기는 안 없어지고 적법한 걸로 계속해서 인정받습니다. 위조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니은에 뭐가 보이죠? 허무임, 허무임. 그럼 이거 추정력 인정되나 깨진다? 깨지죠, 깨지죠. 깨트려지지 않는다. 아니, 깨집니다. 니은 틀림. 자, 디귿입니다.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됐던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걸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정력은 인정된다, 깨져버리는 거다?
깨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깨지는 것이고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읍과 디귿이 옳은 지문인 거죠.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41번 요 문제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풀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요거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등기법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뒤에 물권 소멸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